이 이야기는 목하님께서 정확히 8년 전 울산광역시에 살 때 실제 겪었던 제보괴담입니다. 목하님께서는 그때 사회초년생으로 돈이 없던 시절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급하게 집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모은 돈도 거의 없어서 목하님은 착잡한 심정이었고 찜질방에서 장기 투숙을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층 건물에 옥탑방이 있는 곳을 찾았고 그곳은 주변 방세에 비해 굉장히 저렴했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방을 보고 싶다고 하니 잠시 뒤 파마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분이 내려와 목하님을 반겨주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따라 옥탑방에 따라 올라가니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 그리고 옥탑방 특유의 마당과 뷰까지. 목하님은 가격 대비 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계약하기로 하고 3일 후 정식으로 그 옥탑방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짐도 얼마 없어서 이사는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목하님은 그 옥탑방을 마음에 들어한 채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자고 있던 목하님 귀에 어떠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조잘되는 느낌, 조용히 속삭이는 느낌이 아니라 조용히 빠르게 조잘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 소리에 목하님은 눈을 떴고 그 순간 가위에 눌렸습니다. 눈은 떠지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위에 눌러본 거라 목하님은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천장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뭔가 뿌연 게 보였지만 이윽 곧 그것의 형체가 정확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무언가는 얼굴만 떠다니고 있었고 그 얼굴은 천장에 붙어 목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얼굴의 목이 길게 늘어지더니 목하님 얼굴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귀신의 눈은 온통 흰자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씩 웃더니 그 입술은 귀까지 찢어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목하님은 기절을 했고 다음날 일어나니 꿈을 꾼 건가 어떨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곧 가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목하님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무심코 거울을 보면 자신의 뒤에서 그 얼굴이 벽에 박힌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데 그 시계 옆에 그 얼굴이 벽에 박힌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든지, 물론 그 얼굴만 있는 귀신에게 가위를 눌리는 일상도 매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죠. 그 집은 목하님에게 곧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목하님은 친구인 A씨와 술을 마시며 자신의 집에 귀신이 나온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친구 A씨는 귀신이 어딨노?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A씨를 어느 날 저녁 나를 잡아 집으로 데리고 왔고 옥탑방에서 맥주와 치킨을 먹으며 그날 결전의 밤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되었죠. 그렇게 목하님과 친구 A씨는 치킨과 맥주를 먹은 후 그 옥탑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그날 목하님은 정말 오랜만에 깊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목하님은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푹 자고 일어나니 목하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인 A씨는 그 옥탑방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목하님은 친구인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A씨는 소리쳤습니다. 네, 새벽에 뭔가 이상한 거 본 거 같은데. 뭐? 그 얼굴만 있는 귀신. A씨 말로는 이랬습니다. 친구인 A씨는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고 눈을 뜨니 자신의 눈앞에는 어떠한 얼굴이 보였는데 그 얼굴의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는 없고 온통 흰자위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A씨가 눈을 뜨자 씩 웃더니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깔깔깔거리며 웃었다고 합니다. 친구 A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옥탑방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목하님은 약 한 달 정도 더 버티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옥탑방은 목하님이 2020년 그곳을 지나치면서 봤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 옥탑방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목하님은 이사를 한 이후로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니 그 옥탑방에서는 정말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즈카 씨의 외삼촌께서 2000년대 초반에 겪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시즈카 씨의 외삼촌인 사사키 씨는 등산을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그날도 휴일을 맞이해서 산을 오르는데 소변이 급하게 마려웠다고 했습니다. 주위에는 화장실도 없고 등산로에는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서 등산로를 피해
약간 외진 곳에 도착해서 볼일을 보았답니다. 그렇게 볼일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시야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카메라. 이곳저곳 흠집이 있는 시사의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90년대나 볼 법한 모델이었죠. 호기심에 사사키 씨는 그 카메라를 주워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호기심으로 주워온 카메라인 만큼 카메라 안의 사진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카메라 외관상 파손도는 높았지만 메모리만큼은 멀쩡했습니다. 사사키 씨의 카메라 중 시사의 카메라도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 카메라여도 PC를 통한 메모리 연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이어서 사진의 크기는 현재에 비해 크지는 않았지만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주운 카메라의 메모리 속에서는 많은 산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장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의 형상이 뭔가 뭉개진 느낌. 사사키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심령사진이라고. 그 후 사사키 씨는 주위 지인들에게 물어 어느 한 대학 오컬트 동아리에 해당 사진 판독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해당 오컬트 동아리에 방문을 했고 곧 그 사진에 대한 판독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해주신 사진은 일단 심령사진은 아닙니다. 이건 카메라 사용자가 산 비탈에서 떨어져 무언가와 부딪힐 때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찍힌 사진입니다. 혹시 카메라를 주운 자리 근처에서 시체 같은 건 없었나요?